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로스터에 따른 맛의 차이,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로스팅이 이용하는 열의 방법에 따른 맛의 차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 주제인데 이거를 미리 말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 카페쇼를 갔다 와서 지난주에 그 카페쇼에 갔다 온 그 후기, 로스터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하나 찍었는데요. 2018년 카페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인텔리전시아 커피였습니다. 블랙캣 아날로그랑 클래식 블렌드를 줬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개 다 마셔봤습니다. 근데 클래식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먹었던 그 커피 맛 그대로였습니다. 그 임팩트 그대로였고 그 수준 높은 그 뉘앙스와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차별화된 실력 차를 확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10년 전 커피인데 여전히 똑같은 임팩트를 주더라고요. 이스팀이라는 회사에서 그 인텔리전시아를 이제 수입해서 유통을 하는 것 같고 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은 그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커피의 어떤 새로운 물결을 이끌었던 그런 카페인데 그로 인해서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은 아류 커피 시장을 만든 것처럼 인텔리전시아, 스톰타운, 카운트컬처 이러한 카페들이 좀 새로운 아류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많은 카페들이 인텔리전시아 커피를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에서 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커피 같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커피의 어떤 큰 물결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인텔리전시아 커피가 있었는데 이 커피를 모방하는 카페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맛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여파로 인해서 수많은 신커피들을 저희는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커피는 대중적인 그 커피는 맛은 절대 아니죠. 먹어보면 이건 못 먹겠다라는 의견들도 되게 많고 속이 아리다라는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취향입니다. 취향이고 어쨌든 기존의 커피하고는 차별화된 커피를 그 회사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거나 추종하는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커피들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신커피들이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약간 구수하고 쓴 커피들이 어떤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시고 그러한 화려한 커피들은 약간 마이너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기존에 그 탄커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하지만 그 신커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커피를 하시는 종사하는 분들은 제 말에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할 것 같아요. 수많은 어떤 그 커피들을 무슨 임금균형 당나귀 이런 것처럼 그냥 참고 마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너무 맛없어 신커피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약간 눈초리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커피가 나오게 됐으며 그게 어떻게 유행처럼 번졌고 어떤 또 부작용을 낳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텔리전시아라는 커피 회사에서 이제 커피를 볶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일단은 그런 커피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에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원자재겠죠. 원자재.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쓰는 커피를 그 가게에서 쓰는 생두의 맛의 비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커피를 볶아보겠죠. 그게 가장 1차원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볶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볶이지도 않고 언더가 나고 사우어한 맛이 올라오고 쉬어서 못 먹는 커피가 나와버린 거죠. 네. 1차원적인 그런 접근은 재료에 대한 접근은 이제 재료는 아닌 거죠. 재료는 아닙니다. 똑같은 재료를 써도 그 맛이 안 나온 거죠. 그 다음 뭡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왜 좋은 집에서 만든 음식이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든 음식의 차이가 나죠. 네. 차이는 뭘까요? 재료의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은 도구가 다르죠. 네, 도구가 다릅니다. 전도가 잘 되는 구리로 된 어떤 프라이팬을 쓴다든지 아니면 화력이 센 어떤 이렇게 버너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르죠. 해내는 요리 방법이 다르죠. 실력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재료는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그 맛이 안 나오는 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로스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겠죠. 로스터. 그래서 이제 그 로스터가 나오지 않냐? 네. 그 로스터는 이제 제가 전에 영상도 찍었겠지만 그 고도 로스터입니다. 네, 고도 로스터. 그래서 지금은 프로바스에 합병된 그 주물로 뜬 50년대 그 스투트가르트의 철을 이용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이제 고도 로스터. 로스터 자체가 다르죠. 네, 로스터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국내에서도 그 고도 로스터가 수입이 돼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로스터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맛이 안 나온다고 결론 낼 수가 있겠죠. 재료는 같은데 로스터가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갖냐면 왜 그 맛이 구현이 안 될까라는 고민에부터 시작을 했던 것들이 로스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고, 로스터의 형태에 따라서 나오는 맛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퀘이터 커피 앤 티라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페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 영상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그 제목이 컨덕티브 히트 네, 컨벡티브 히트 이런 영상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도열을 이용하는 로스터와 대류열을 이용하는 로스터의 맛의 차이라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그냥 짧게 자기 두 로스터에 대한 그 소개만 해주는 영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전도열을 이용하는 로스터는 일단은 전도열을 이용하는 로스터는 종류가 이거는 설명하기 전에 잠깐 그 전도열과 그 대류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 중에 열 전달 매체로서의 로스터 대류 전도 복사열에 대한 설명이 기존에 있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이거를 심화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로스터는 구조가 이렇게 드럼이 있고요.
드럼이 있고, 밑에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이 있죠. 그래서 여기 축이 있고요. 여기 축이 있고요. 여기에 교반 날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호퍼가 있고요. 나가는 호퍼는 없애버리고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로스터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로스터 그 드럼 끝에는. 근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버너가 열을 공급해주면 축으로 연결된 드럼이 돌아가면서 콩을 섞어서 볶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열의 형태는 공급되어지는 이 열이 이 드럼을 데피게 되죠. 드럼을 데피게 되고 밑에서부터 끌어오는 열이 이쪽으로 통과를 해서 나가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반 날개가 섞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밀어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디드릭이라는 로스터는 이게 이제 선풍기처럼 밀어내주는 게 환풍기처럼 끌어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가든지 이렇게 들어오든지 이 공기를 달궈진 열을 달궈진 그 드럼에 의해서 콩을 섞어주고 공기를 이렇게 대류의 흐름을 줘서 나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도열을 이용하는 로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도열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로스터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로스터는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카페쇼에 처음 나왔던 시스칸이라든지 디드릭. 이제 열이 디드릭은 끌어당기는 거고 샌프란시스코는 나가는 거고 디드릭. 우리나라에 암벡스도 있을 것이고 미국의 암벡스, 하스가란티 이런 식으로 모든 거의 많은 대부분의 어떤 로스터들이 이런 전도열을 이용하는 로스터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 이퀘이터 커피 그 영상에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칸 35kg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열을 이용하는 로스터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PM 속도도 실제로 그 전도열이라는 게 실제로 붙어서 전달되는 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드럼에서 나오는 열기, 그래서 이거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열이죠. 그래서 나가는 열이죠. 이런 식의 로스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류열을 이용하는 복사열을 이용하는 로스터는 여기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복사열을 이용하는 거는 이맥스 같은 거 있는데 그건 제외를 하고, 오늘은 전도열과 대류열에 의한 로스팅 타입에 따른 쓰는 열에 따른 맛의 차이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는 맛의 차이죠. 맛의 차이. 왜 우리가 그 인텔리전시아 같은 그 맛을 안 나오냐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는 이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볶아넣어가지고 빼는 건데, 이건 전도열을 이용하는 로스터고, 대류열을 이용하는 로스터는 공기의 흐름, 에어플로우자죠. 공기의 흐름에 따른 열 전달입니다. 공기로 열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죠. 드럼이랑 이 교반 날개가 있고 축이 있고, 그죠? 축이 있고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쪽에 여기에 버너가 설치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좀 그 어떤 설계상으로 열이 붙어버리니까, 그쵸?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예,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버너가 이게 Z 버너 같은 게 열을 뿜어내면 이렇게 뿜어내면 이게 드럼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게끔 설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그 프로바도 마찬가지고 프로바 대형 라인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뷰러라든지 페트론친이라든지 그래서 전도율을 이용하는 거는 뭐 그쵸 뭐 롤링이라고 해야 돼요. 롤링 그쵸 그리고 근데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밑에 버너가 있고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프로박 같은 경우에는 프로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콩을 갖다가 위에서 방방 띄우는 형태로 그 RPM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교반 날개가 이렇게 띄어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류열을 이용한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뭐 2% 정도의 전도열을 이용하고 나머지를 뭐 98%를 대류열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도열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프로바스는. 왜냐하면 실제로 드럼이 이중 드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드럼이 많이 달궈져 있고 그 아무래도 구조 자체가 좀 닿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닿고 공중에 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도열을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형태가 다르지만 프로바스는 막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드럼 안에서 막 그렇게 막 난리를 막 치죠 콩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대류열을 이용한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롤링, 뭐 프로바, 뭐 뷰러, 뭐 페트론치니 이런 기계들은 대류열을 이용하는 로스터입니다. 그래서 열이 이렇게 들어온 열이 이걸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열을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열원이 여기에서. 이거는 달궈진 열원을 끄집어 쓰는 거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류열을 만드는 방식이고, 얘는 대류열을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거죠. 네. 방법은 그렇죠. 그래서 롤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요즘에 뭐죠? BMW EGR인가? 뭐 일부러 한 번 더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거 있죠. 롤링은 약간 이게 있어요. 여기가 사이클론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들어간 게 다시 나와가지고 한 번 더 태워주는 거죠. 그래서 롤링은 BMW 요즘에 EGR 뭐 이렇게 두 번 타는 보일러 뭐 이런 형태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 태우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도심에서 도심에서 그 제연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면에서 한 번 더 태워주는 그건데 어쨌든 뭐 대류열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로스터죠. 샌프란시스칸 롤링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네. 쓰는 열이 다릅니다. 네. 얘는 대류열을 쓰는 거, 이거는 전도열을 쓰는 거고 얘는 대류열을 쓰는 거다. 뭐 이거는 뭐 이론적인 설명이고, 그러면 맛에 어떤 차이가 될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전도열을 쓰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뺐을 때 산미적인 측면에서 1차 크랙 후 1분 되는 시점에서 뽑았을 때 산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산미가 얘가 높습니다. 네. 산미가 높아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1차 크랙 후 산미가 더 높아요. 전도열을 쓰는 로스터가. 대류열을 쓰는 로스터는 산미를 좀 죽이죠. 그리고 후반부로 갔을 때 2차 크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당도가, 스윗니스가 이게 더 높습니다. 스윗니스가 낮아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타입에 따라 가지고 표현해낼 수 있는 맛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퀘이터라는 로스터 그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미를, 대류열을 이용하는 롤링 같은 게 산미를 억제하고, 전도율을 이용한 샌프란시스코칸이 산미를 높인다, 하이라이트한 커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설명이 좀 내가 어렵나요?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샌프란시스칸이 롤링에 비해서 산미가 높은 커피가 나오는데, 산미가 높은 커피가 나오는 게 문제가 돼 버리는 거죠. 네. 인텔리젠시아 같은 커피는, 인텔리젠시아 영상을 보면 그 로스터가 들어가 있을 때 로스터 드럼 안에서 콩 상태가 보여요. 콩이 거의 붙어 있지 않고 많은 열과 대류에 의해서 콩이 막 공중에 거의 떠 있는 상태로 막 튀어나올 것처럼 콩이 보이거든요. 콩이 보이는데 배기도 엄청 세요. 그러니까 엄청 잘 빨아들이고 화력도 엄청 세고 찜통처럼 열을 보존하고 있다가 열을 콩에게 굉장히 잘 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같은 콩을 써도 그 맛이 안 나오자 하는 거는 기계적인 차이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밥으로 아무리 맛있는 걸 해도 인류 로스터에 있는 인류 그 이탈리안 그 음식점에 있는 맛이 안 나오는 것처럼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이. 근데 굉장히 그 스페셜티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1차 크랙이 지난 다음에 커피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미가 안 그래도 높게 되는 이 전도열을 이용하는 로스터 같은 경우 산미라는 게 좋은 엑시더티가 안 나오고 사워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1차 크랙 이후에 바로 이제 뽑아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왜 프로밭이 그렇게 각광을 받고 그렇게 인기가 있냐, 이런 거는 이 로스터나 뭐 제가 롤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모르겠는데 비슷하겠죠. 이제 대류열을 끌어다가 쓰는 로스터는 열 전달 측면도 있고 콩을 많이 좀 날려버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같은 포인트에서 뽑아내도 좋은 산미를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포인트에서 뽑아내도. 그래서 지금의 어떤 트렌드에는 이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져 있어서 이런 기계들이 어떤 대류열 타입의 로스터가 지금 그런 스페셜티한 커피를 잘 볶아내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있죠. 그래서 완벽한 로스터가 없는 게,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괜찮겠는데, 타입이 다른 로스터를 같이 사용하면 괜찮겠는데, 아까 제가 2차 크랙 이후에 스윗니스는 전도율을 이용하는 로스터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촉촉한 느낌의 콩이 좀 말라 있어요. 이런 걸로 볶은 콩이 되게 예쁘고 반듯한데 좀 말라 있다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수분을 좀 많이 안 끌고 가는 느낌이 나요. 아무래도 막 계속 배출하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조절한다고 해도 그 형태상의 어떤 전달하는 그 날아가는 열을 이용하는 그 메인을 쓰는 그 형태상의 이유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기를 조절하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뷰러 관계자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로스터의 성질을 이용을 하고, 나는 왜 인텔리젠시아처럼 안 나올까? 그렇죠. 또 그렇게 되면 이 방법에 따라서 표현되는 맛의 영역이 다르고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러한 기계를 잘 운용을 하면 약간 그 다크하고 또 스윗니스 강한 전도율을 이용한 기계들이 약간 느끼하지만 그 단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잔의 커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한 잔의 커피가 완성되기, 추출되기 전까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커피의 전반적인 전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인텔리젠시아가 생두를 좋은 걸 갖다가 쓰기도 하고, 로스팅을 튜닝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로스터를 개발하고, 또 커피 자체도 약배정 커피를 잘 추출해내는, 막 드러내는 라마르조크, 리네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출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잔의 캐릭터 강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어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입에 따른 열을 쓰는 열 타입에 따른 맛의 변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